시청자 여러분,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까지 썼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쪼잔하게 세탁소 옷 맡기는 것도 법인카드를 쓰냐? 무슨 과일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먹냐? 오늘 저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아이, 뭐. 네. 아니, 정준기 변호사님이요. 오늘 저한테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요.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누구입니까? 재판이 5개. 아니, 별이 5개라고 얘기할 거라면서요. 아니, 별은 이제 그 정과를 보통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별은 4개네요. 별은 4개죠. 이제 그럼- 5개 이상이 되겠죠, 곧. 그럼 별은 4개고, 정가는? 정과는 지금. 정가는 4개고. 네네. 그러면은 재판은? 5개. 근데 하나가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별이 지금 붙은 건가요? 안 붙은 건가요? 아직 안 붙었죠. 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각자 도생이라고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탄핵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파우치니 뭐니 이야기도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국 가실 때 여사님과 함께 비행기 트랙을 오르는 모습을 못 봤던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여사님이 조금 충전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대통령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숫자적 우위, 우리 우파와 그쪽 사람들, 그리고 15일날 선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세트다. 3명은 세트다. 한 팀이다. 그들은 한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을 시작했다고요. 제가 왜 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었는지 고민 한번 해볼까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하거나 또는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당대표를 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 네. 또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네. 물러나시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네. 그죠? 그러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글쎄요, 우리가 흔히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방송 제목도 적반하장인데 본인들의 잘못은 그죠? 큰 잘못은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가 어때서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는요. 적반하장,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짱짱. 그레이트는 안 들어가나요? 참. 자,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자신의 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 자, 우리 PD님께 제가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이 과거에 MB 때 화면에 썼던 글 하나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단장님 읽어주세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하다. 정치의 보복이라며 죄 짓고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한테 한 얘기네요. 본인한테 벌써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네. 옛날에 조국의 적이 조국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 그럼요. 근데 준석이의 적도 준석이에요. 아이, 맞습니다. 근데 네. 한동훈의 적도 한동훈이에요. 맞죠. 오늘 제가 네, 그 네. 시리즈를 할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엊그제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아니 근데 누가 죽인대요? 글쎄요. 누가 죽이나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죠. 다만 네가 잘못한 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대선 주자의 꿈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셋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앙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조목조목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이재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보였죠? 오늘 아주 즐거운 속보였습니다. 검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뉴스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이재명이 경기도 법카 1억 653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혼자만 기소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까지 해서 모두 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적 유용한 혐의인데요. 그런데 부인인 김혜경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남편인 이재명이 기소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경제 공동체라서 그런가요? 뭐 보통 오늘 그것도 홍준표가 몇 마디 했잖아요. 자기를 옛날에 조국수 홍 이러면서 자기를 비아냥거렸는데 같은 생각이다. 남편이 기소됐으니까 부인은 기소유예 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과 부인이 짜고 계속 사건을 크게 벌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룰도 거의 없어졌죠. 뭐 예전에 그 정경심 형사처벌 받았고요. 네. 조국도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과 조국이 같이 형사처벌 받은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다 조국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조국이 내가 한 게 맞다. 내 마누라는 좀 봐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저기 정경심은 처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마누라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처벌하고 나서 보니까 조국이도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처벌받은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이 법인카드 기소 관련해서 알아볼 건데요.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까지 썼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세요? 정 변호사님은 오늘요 방송 전에 과일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과일이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121만 원, 월 평균 121만 원입니다. 대금이 2,791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월로 나눠보니까 자그마치 121만 원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요. 과일값, 샌드위치값, 식사대금, 그리고 세탁소 대금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대금을 법인카드로 쓴 것이 더 화가 나세요? 전 사실은 세탁소였어요. 쪼잔하게 세탁소 옷 맡기는 것도 법인카드를 쓰냐. 그런데 정 변호사님은 무슨 과일을 한 달에 100만 원이냐 먹냐. 거기서 공분을 샀대요. 아니 세탁소 비용은요 27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과일 대금은 2,791만 원이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니 세탁소를 남의 옷, 그러니까 자기 옷을 맡기는데 자기 빨래잖아 빨래. 세탁소 먹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인심이 먹는 건 그렇다고 쳐. 하지만 어떻게 자기 빨래를 법인카드로 합니까?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쵸 김인호님 세탁소 값이 더 화가 난다. 그쵸? 비싼 과일. 여러분, 일단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기소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아주 빠르게 정 변호사님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모두 얼마 유용 혐의였습니까? 정확하게 1억 653만 원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 등으로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지출한 금액이 토탈 1억 65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세탁소라고 했잖아요. 댓글이 세탁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탁소가 세탁소에서 와리깡 했대요. 270만 원인데. 세탁소가 왜 화가 나냐면요. 예. 과일이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탁소까지 쓰느냐 그거예요. 맞아요. 먹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세탁소는 어떻게 빨래까지?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 그렇다면 처벌까지 받나요? 이 금액이 1억 653만 원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법인카드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을 위해서 업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법인을 위해서 옷을 입고 나왔다가 그럼 때국물이 묻으면은 그거는 세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 그거는 업무 이전에 당사자가 자기 옷, 그럼 옷도 사줘야죠. 그러니까요. 이거 법카로 쓰는 거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카는 그렇게 따지면은 초밥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그럼 내가 왜 업무를 위해서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잠잘 숙박비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칫솔도 살 수 있고 치약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업무,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기구, 소모품, 비품 구매, 그죠? 뭐 이런 거, 광고, 회의, 홍보하는 데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 카드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 주주나 임원의 사택 유지 관리비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하면 안 되죠. 또 개인적인 사유로 호텔을 쓰면서 숙박비를 결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요, 회사 직원을 위한 선물을 구입해도 그런 돈은 사적인 용도지 회사를 위한 용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행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를 넓게 보면 진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로 보지만 법의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관행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맞아요. 저는 법인카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게요? 뭘까요? 안 쓰면 돼요. 그거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법인카드를 쓸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어려울 때는요.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렵다,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그럴 때는요. 안 하면 돼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료가 법인카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쓰고. 그럼 그 사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걸리는 거죠. 아,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오늘. 오늘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재명의 부인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150만원 선고가 됐어요. 네, 요번에 150만원 선고됐는데 여러분 죄명이 뭔지 아시죠? 제명이라고 해서 이재명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제명 말고요.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죠?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에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또 사실은 이게 뭡니까? 법인카드를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업무상 배임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먼저 기소해서 이번에 벌금 150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된 거는 남편인 이재명이 기소된 측면도 있지만 그 150만 원 부분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아마 기소유예한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150만 원 형이 나오니까 선고가 되니까요. 네네. 이재명이 그랬대요. 사랑한다. 근데 선고 전에. 선고 전이었어요? 네, 선고 전에. 근데 저는 왜 웃냐면요. 조국보다는 낫네요. 조국은 부인이 감옥 가고 난 뒤에 이게 운동 이렇게 하는 거 나왔잖아요. 운동하는 장면이랑 그 뭐 브런치하는 장면이랑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뭐 법대 선배인데 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찍혀서 그런 어떤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제 고성국 TV에서요. 네네. 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네, 뭐라고요?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법인카드 사용하다가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많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사례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한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모두 약 3억 4천만 원가량을 결제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 변제를 위해서 모친의 땅을 매각하고 또 대출받아서 한 그중에 1억여 원을 3억 4천 중에 한 1억여 원 등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형이 선고됐을까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에 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우리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요? 위증교사.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엊그제 받은 것도 1년인데. 집행유예인데. 위증교사는 한 1년에서 1년 6월. 실형. 예. 이거 지금 요번에 기소된 이거요. 거요. 지금 기소돼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1년 6월 정도입니다. 법카도요? 왜냐면 그 양형기준법에 따르면 네.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하게 돼 있고요. 네. 뭐 가중 요소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그리고 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로 인한 범행,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나중에 일부 좀 변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제한 부분에 대한 감경 요소가 있어서 기본 형량인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한 중간쯤인 1년 6개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쪼잔해 보여요. 자기 돈도 있을 텐데 네. 뭘 이걸로 세탁소까지 가고 이걸로 그렇게 밥도 사 먹고 이걸로 또 과일도 사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변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해경아 사랑합니다. 네, 이재명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뭘 하나도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꼭 진짜 죽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이재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물이 났대요. 왜요? 부인이 선고되는 걸 쳐다보면서 해경아 사랑한다 이러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대요. 아니, 그럼 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만약에 건의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좌파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말씀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우리 보수 쪽은요, 네. 그 공개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도 창피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들은요, 그 말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 판결을 받으러 가는데, 뻔뻔하게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요, 이게 핏속부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에이, 그것보다 더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피 속까지 피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네. 빨간 피가 아니고 제가 볼 때 혹시 옛날에 네. 그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안에 파란 피 나오는 영화. 그거 뭐 유명한 여러분, 옛날에 V라고 V. 그 V였나요? 네. 옛날에 파란 피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SF 영화. 네. 하여튼 파란 피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그들은 피 색깔도 파란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이가 등장했어요. 네네.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이다. 근데요, 아니 정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5번째 기소라는 건 범죄를 엄청 많이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을 고소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고소했어. 너가 나를 고소한 네가 나쁜 놈이야. 고소한 사람이 가해자고 고소당한 자기가 피해자래요. 그러면서 계속 비방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를 했더니 고소사건 건수가 많다라고 상습 고소꾼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과 지금 조국이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논리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을 그 범죄를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 5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국가폭력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되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고 국가폭력이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방금 알려드린 건 뭐냐면요.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무슨 속보냐면요.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으로 이재명이 기소된 건데요. 이재명의 재판은 정 변호사님 몇 개? 재판이 5개. 오늘 되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봐요. 예. 정 변호사님이 이재명이 기소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재판이 5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가는 4개! 자,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걸로 웃으면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지금 시간이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정가는 4개, 재판은 5개. 잊어먹지 마세요. 정가가 5개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정가는 4개, 재판은 5개. 누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그런데
자, 민주당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당혹하면서 당 차원으로 대응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교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 방탄을 시작하는데 무슨 탄핵입니까? 자, 보세요. 신격화 이르러 변호인 선임 비용은 혈세 대납이 안 된다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그 대형 당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돈 내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왜냐면 법인카드를 원래 업무 용도 외에 쓰면은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표라는 이유로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면 또는 그런 걸 사용을 하면 그게 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아요. 아, 그러면 당 차원으로 대응하세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거기 옆에서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데라고 알면서도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한테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정준길 변호사가 이 아토TV에 나와갖고, 지금, 이 형사사건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게 되면은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된다라고 방송했어요라고 얘기해 줄까봐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아무튼 여당에서는요 지금 변호인 선임 비용 혈세 대납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해요. 서울대 법대 판사 맞냐? 아주 난리예요. 이제 법원을 때려요. 서울대 법대 판사 맞나? 정 변호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서울대 법대 졸업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판사 맞나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자해행위다. 법원 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본인을 자해하는 그런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1탄이 있었죠.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개 판사 주제 그랬잖아요. 일개 판사 주제예요? 자,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네.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 네.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대요. 네네. 근데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 근데 검사가 어떻게 후보자를 죽입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요. 이거 유무죄 판단과 양형은 누가 정해요? 판사가 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오늘 김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작 기소를 받았은 허술한 법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대서소에 있는 직원처럼 판사가 그거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준길 변호사님은 서울대 출신 검사 출신이시죠?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입니다. 참나. 법대 출신. 여러분, 갑자기요. 제가 지금 법대 못 나온 제가 지금 갑자기 급 당황했습니다. 네. 네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었죠? 그렇죠. 검사 사칭하다가 그때 저희 구속까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성남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또 위증했고 또 위증 막으려고 또 하다가 또 위증 교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자기네 후보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 와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소식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좀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법정 구속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필요 없이 판사가 법정 구속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22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1대에 했다고 22대에 된다. 이거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무식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청구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에서 그죠?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할 때는 검사한테 구속할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상당히 다른 거다.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체포동의안을.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과반수가 넘는데 현재 상황에서 바로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버리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버리기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항소심쯤 가서 법정 다시 구속이 되는 실형이 선고가 돼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통과됐듯이 아마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가 되면 아마도 항소심 때에서는 국회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아마 희생양으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한동훈 대표님, 에이, 공부 좀 제대로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렇게 썼으면 헌법 꽈락 맞았을 거요. 그래도 사실은 패스했으니까. 그때 시험 문제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 그런데요, 직후가 적자인 사람들이 지금 뭘 합니까? 조국이도 대기 중이고요. 재명이도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명이는 절대 죽지 않아요. 콩밥을 먹을 뿐이죠.